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종현이고요. 혹시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네. 저는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독립책방, 요즘에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미동에 재개발이 되는 아주 낡고 허름한 공간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아마 저희 책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연미동 혹은 독립책방 중에서는 제법 알려진 공간이고요. 저 역시 많은 SNS 팔로우를 지니고 있는 셀럽 주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좀 걱정을 좀 했었죠. 오늘 아침까지. 왜냐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면 어떡하나. 보통 오후 2시 반쯤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책방 운영하다 말고 대국민 담화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발표하는 중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대국민 담화 보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안 보더라고요. 저는 대국민 담화보다 훨씬 길게 한 25분 정도 얘기할 거고요. 심지어 질문도 받을 테니까 끝나고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저희 책방이 위치한 공간이고요. 책방이 열기 전의 사진이에요. 오늘은 제가 책방을 소개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책방은 간략히 소개하고요. 저희 책방에서 있었던 모임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에어컨을 수리하는 공간이었고요. 한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에어컨을 가득 찼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저 혼자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아주 멋지게 사진까지 찍히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책방의 외관의 모습이고요. 아까 봤던 에어컨 그 수리센터랑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사진만 보고서 뭐 알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앞에 사진과의 차이점? 이게 에어컨 수리 공간이었고요. 이게 지금의 저희 책방 모습이에요. 좀 비껴서 찍었는데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판이 없어요. 네, 간판이 없어요. 저희 책방은 간판이 없거든요. 보통은 여기에 간판이 달려 있어요.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책방은 없죠. 그래서 저희 책방 찾아오신 분이 가끔 전화하시면 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책방 옆에 공선당이랑 점집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옆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따 쭉 얘기할 모임의 주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공간에 찾아오실 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간판을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이 공간을 찾아서 오셨나요?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오늘 이 모임, 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책방에서 책을 판매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모임을 하면 어떻게 올까? 간판이 있어야지 올까? 지나가다가 책에 관심 없는 사람이 서점이라는 간판을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단다고 해서 들어와서 책을 살 것 같진 않았어요. 아무리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이 독립음악, 독립 인디밴드를 불러서 작은 공연을 만들고 또 우리끼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도 간판을 아무리 화려하게 단다고 해도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사실 간판 달 돈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이나 돈, 또 제 노력을 어디에 투여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가 했던 모임들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책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모임은 책 모임이에요. 저희 책방은 독립出版물과 일반 서적도 판매를 하지만 반 정도가 책이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처럼 이런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책방 이름이 아까 책 한 잔이었죠. 그래서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료나 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책도 있고 음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들을 제가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 독서 모임이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브로셔를 보니까 독서 모임을 지원하는 행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책방 독서 모임 이름을 혁명적 책 읽기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책 모임을 해보진 않았으나 추정컨대 혹은 듣기로는 보통의 책 모임이 책을 읽고 와서 어땠냐고 여쭤보면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으나 책이 좋았다, 소설을 읽고서, 고전을 읽고서 얘기하죠. 주제가 공감이 되었다,
주인공의 고민이 와닿았다, 결말이 뭐 행복해서 좋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그치는 독서 모임도 있을 겁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저는 책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궁금한 거, 제 생각을 깰 수 있는 거, 여기서 혁명이라 하면 뭐 세상을 뒤바꾸는 혁명일 수도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바꾸는 혁명일 수도 있겠죠. 혁명이라는 게 내 머릿속부터 출발해서 옆 사람으로 전파되고 사회로 번져나가는 거라고 가정하면 책 읽기 하나도 혁명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혁명적인 책 읽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책들 혹은 같이 읽고 싶은 책들 하나씩 선정을 했어요. 이거는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책을 갑자기 읽어야겠다고 느끼는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이후로.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모임을 만들어서 모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모여서 저희는 한 번에 책을 읽지 않고요. 4번 정도 끊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가 느낀 것들을 다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제가 진행을 하지만 보통 오신 분들이 얘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어떤 한 명이 발제를 한다거나 한 명이 다 읽어서 소화를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가 느낀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끝장토론 같이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고요. 이원재 선생님의 이산화의 경제학. 제가 경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책을 같이 읽고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건 작년도에 했던 책모임인데요. 한차 이때 미국에 지금 이제 트럼프 씨가 당선이 됐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버니 샌더스 돌풍이 일으킬 때였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나? 궁금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에 관련된 책을 같이 또 읽어봤었습니다. 이때는 그 참여인원 전원이 특정 당원이더라고요. 저희 책방에서 읽는 책들이 다 비슷합니다. 소설을 읽거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해석이 다 나와 있는 고전책을 지향하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각자 혁명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제가 일부러 뾰족한 책들을 읽어서 또 시국에 맞는 책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이건 최근에 했던 모임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촛불 집회 많이 나가보셨을 텐데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지?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는 어떤 형태지? 뭐가 올바른 방향인지?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두는 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연대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유 발언된 이야기도 너무 좋고 제가 그 느낀 것도 많은데 그걸 나누고 싶어서 이런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책방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책을 읽기도 하지만요. 작가를 모시기도 해요. 목수정 작가님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전에 파리 한번 갔을 때 뵀던 연이 있어서 저희 책방에 한번 모시고 이런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을 합니다. 책방이기 때문에 또 딱딱하게 책만 읽고 강연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책의 내용을 같이 읽고 콘서트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책방에서 모임을 진행하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책방 공간이 굉장히 작고요. 저밖에 없어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해요. 책방의 흥행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제가 책방을 하지 않고 뭐 카페를 한다거나 뭐 편의점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책방을 하면서 제가 세웠던 원칙은 어차피 작은 공간에 나 혼자 운영을 할 거고 어차피 돈도 많이 못 벌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만 불러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김지영이라는 친구가 저희 책방에서 공연을 많이 해주는 뮤지션인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저희 책방에 손님으로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가 저희 책방에 잘 어울려서 그러면 너가 우리 책방에서 공연을 하고 시인이나 작가들을 모셔서 낭독을 같이 하는 콘서트를 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친구는 승낙을 했고 저는 안희연 시인과 박시아 시인 등을 섭외해서 저희 책방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리고요. 이미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분들이 보시고 책방 모임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낭독회도 진행을 합니다. 책을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글을 잘 읽는 분들은 쓰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신춘문예라고 매년 단편소설이나 시를 응모하죠. 저 역시도 매년 하는데요.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그날도 책방에서 투닥투닥 이렇게 포스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6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5주 동안 저희가 글을 쓰고 각자 단편소설, 비평, 시 등의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책방에 근데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지만 처음부터 흥행이 됐던 건 아니고요. 거의 저 혼자 있었어요. 뭐 모임을 진행해보시는 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얻기가 어려워요. 참여가 제일 어려운데요. 간판도 없지. 뭐 돈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방에서 주로 했던 거는 혼자 책 읽고 영화 보고 음악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를 혼자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어차피 혼자 볼 거 같이 보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런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올렸죠. 오늘 밤에 내일 이런 영화 할 거니까 보러 오시라. 근데 영화들이 보통 제가 뭐 어벤져스나 무슨 뭐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듣보잡의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겠어? 하고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제가 올리면 누가 오겠어 했는데 한두 번씩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지만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더라고 보죠. 노트북으로만 보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영화 혹시 남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혹시 에릭 로메르 감독의 가을 이야기라는 영화고요. 이런 거를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봤던 비미듬이라는 싱가포르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다 보고서 책방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재밌게도 저희 책방에서는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오셨을 때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시냐 잘 안 물어보고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관심사가 무엇이냐 라고 바로바로 여쭤봐요. 그러다 보면 한 2시간 얘기를 하고 갔는데도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연락처도 모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오시기도 하고 뭐 안 오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나오는 주제들을 제가 추려서 모임을 하나씩 엽니다. 바로 책은 좋은데 맨날 혼자다, 만날 사람이 없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다라는 제가 요구를 듣게 돼요. 우리 책방에서 하지 뭐. 그래서 제가 책 소개팅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서로 짝을 맞춰서 소개팅하면 좀 어색하니까 책을 한 권씩 가져오시라. 그래서 책을 소개팅 시키자. 사실 이제 말이 책 소개팅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제 본인을 소개팅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흥행이 잘 됩니다. 보통 남자가 먼저 찰까요? 여자가 먼저 찰까요? 네, 여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찰까요? 그리고 저희 책방에 오신 분 중에 예술을 하거나 뭐 소품, 뭐 패션 의류나 잡화를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니 여름이나 봄 같은 때는 플리마켓도 많고 장터가 많아서 할 일이 많은데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시죠? 플리마켓에 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방에서 하죠 뭐. 그래서 버튼에서 혹한기라고 제가 이런 포스터를 다 만드는데요. 포스터를 만드는 시간은 보통 15분 안팎입니다. 15분이 넘어가면 항상 재미없는 포스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혹한기 사진을 하나 얻어내서 바로 이름도 10분 내로 제가 짓습니다. 버튼이자 혹한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요. 예술시장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책방에서 전시도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뭐 역시나 이름 없는 예술가들이죠. 전시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예술가들인데 저희 책방에서 제가 전시할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그러면 전시하면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사인을 하고 싶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사인쇼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5월 23일이어서 제가 안에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갑시다. 그래서 저희 책방 앞에 조그만 의자를 놓고 이제 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사인을 해드렸거든요. 지나가는 아이들, 할머니들 몇몇 분 받아갔습니다. 저희 책방은 술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략한 뭐 싱크대 그리고 조리기구들이 갖춰져 있긴 해요. 저는 요리하지 않지만 책방에 잘 노는 친구 중에 아마추어 셰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셰프를 전업으로 하긴 어려운데 내 요리를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미식회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책방에서 한번 하자. 너가 요리를 해라. 내가 사람들을 모으겠다. 라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멋진 요리들이 있었어요. 불란서 요리인데 저도 잘 모르는 요리들이었는데 이때가 저희 책방이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가 유일무이하게 제가 계산대에 서서 줄 서서 계산했던 때입니다. 음식은 줄 서서 계산해봤고요. 책은 저때 줄 서서 계산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요. 제가 이제 종종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책방이 점점 이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놀러 오는 모임 공간처럼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러면 너가 대신 봐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휴가 갈 때 이런 포스터를 하나 올렸거든요. 나 대신에 일해줄 사람을 모집합니다. 제가 한 4일 정도 책방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4명이 필요했는데 이때 한 20분 정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게 몇 명인지 예상되시나요? 저한테 한 30명 넘게 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냐? 내가 대신 책방 가주겠다. 이건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오는 겁니다. 알아서. 그런 경우 보셨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안 내고 러시가씩 일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선별을 해서 하루에 2명씩 교대로 8명을 모셨습니다. 책방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운영하는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책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임도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책방이 저는 금방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을 버텨낸 게 스스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 이 밑에 보시면 책방 관련 미담을 고백하면 와인을 제공한다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책방에 오시는 분들하고 보통은 널찍한 테이블, 여러분 앉아 계신 테이블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저희 책방은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신 분들 무조건 저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도 각자 저희 책방을 축하한다고 음식을 가져오시거나 술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책방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솔로, 싱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해서 제가 나 혼자 산다 모임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네덜란드가 어디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모습이 생길 것 같아서 참여 자격은 제가 3가지로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자취남녀, 두 번째는 혼밥 전문, 마지막으로 연애세포 제로.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런 모임들을 진행했었고 저희 책방에 수용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남짓인데 이런 모임들 하면 보통 항상 가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먼저 차고요. 올 초에는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 바둑전이 있었죠. 이세돌 구단이 원사이드하게 1승 4패로 패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분노해서 우리가 복수하자.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를 놓고 우리는 인류의 대표로 컴퓨터에 대항하자 라고 해서 연합군 모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평일 낮입니다. 심지어 수요일날 1시. 근데 이때 한 대여 선배가 왔어요. 더 재밌는 건 KBS에서 취재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보시면 천전비 2,000원인데 이건 PC방 비용이고요. 전투 식량은 짜장면이나 콩나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책방에서 책 모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눠요.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보통 연애 이야기, 더 나아가면 뭐 이런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단순히 뭐 가족이나 친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책방에 와서는 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대놓고 우리는 이런 걸 해보자. 마녀 사냥 해서 스킨십이라는 주제로 다 모두가 익명으로 본인에 대한 정보를 다 얘기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했는데 19금 넘어서 29금 토크가 밤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했던 페스티벌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모 안무계 씨가 우리 모두를 개의 돼지라고 칭했죠.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에 분노도 했지만 그래 개 돼지? 우리가 정말 개 돼지인지 만나서 얘기해볼까? 그럼 바로 제가 구글에다가 PB&더욱을 쳤거든요. 이게 나와요 실제로 이런 글이. 그래서 개돼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 오시라.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정말 개돼지인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이걸 녹음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의 제목이나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데 시간은 1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진행했던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6의 딸 동안의 혜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탄 여자분의 경우는 누구의 딸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딸인지 좀 밝혀보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책방이지만 술 먹는 번개를 엽니다. 그래서 오셔서 술 번개를 열고요. 최근에는 탄핵 콘서트를 열어서 아까 얘기했던 저희 책방에 노래해주는 뮤지션 친구랑 탄핵송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부르고, 그때는 말타 보면 술을 공짜로 드린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말타 보신 분은 없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만들었던 탄핵송이라든가 콘서트 공연 실황을 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망한 모임인데요. 제가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길래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까지도 자기 닉네임을 쓸 정도로 대단한 드라마인가 모르겠다 해서 저희 책방에서 같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임하시면 실패합니다.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포스터의 대상이 혐오스러우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날짜가 제가 이때 실기했던 게 이로 인해서 더 큰 촛불이 번진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오시지 않고 다 촛불 집회 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아무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모임을 좀 두려워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대국민 담화라고 했었죠. 그때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그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면 우리도 같이 담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근혜 담화라고 해서 제가 요즘 모여서 담화합시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각자, 물론 꼭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훨씬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든가 많은 준비를 한다거나 재밌게 해봅시다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절차라든가 신청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명절마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집이 서울이기도 하고 명절 때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저는 책방에서 줄을 치고 앉아있는데, 아까 영화와 마찬가지로 명절 때 어디 갈 곳 없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책방을 오시라. 근데 명절 때 문 엽니다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재밌을까 하다가 명절 대피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세 가지 없다. 우리 산무존이다. 잔소리 없고 눈칫밥이 없고 커플이 없다. 마음 편하게 오시라. 그래서 솔로와 이 노처녀 그 노총각들이 모이는 에피소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제법 많이 오세요. 명절 당일에 의외로 많이 오시고요. 굉장히 그 수척한 표정으로 오십니다. 늦게까지 있으려고 발버둥 치시고. 요거는 이제 명절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만 하니까 대피만 하시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짤이 있길래 추석을 대비하는 번개를 한번 했었어요. 잔소리를 듣지만 말고 한번 우리가 대응책을 따져보자. 이것도 저희가 팟캐스트로 녹음해서 올렸는데요. 잔소리 대책회의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같이 모여서 물론 내용은 되게 진지하고 짜증날 수 있으나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태도나 몰입도가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번 추석 때 했던 명절 잔소리 대책회의고요. 네, 이것도 역시 저희 팟캐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책방에서는 책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모임을 진행하지만 거기에 저는 국한되고 싶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방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음악 공연도 하고 술 모임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꼭 책방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방 밖으로도 나가거든요. 올해 4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총선이 있던 날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책방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책방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여기 공덕시장이라는 원조 마포 할머니 빈대떡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원래 친구랑 다니려고 했었어요. 야, 개표 결과를 도저히 맨정신에 볼 수 없으니까 둘이 한잔해서 보자.
근데 왜 너랑 나랑 봐야 되지? 책방에 같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 모셔보자 라고 해서 안주는 정치다. 이번엔 정치 얘기를 안주를 합시다 했는데 이때 공덕시장 마팔관이 빌렸던 집에 테이블 4개를 붙여가지고 방에서 토론했습니다. 근데 이때 결과가 굉장히 다이나믹해가지고요. 오셨던 분들이 점점 취하면서 고성이 높아지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혹시 제비다방이라는 공간을 아시나요? 상수동에 있는 공연도 하고 술도 파는 저희 책방에서 책을 제외한 문화공간의 기능을 하는 훨씬 더 오래되고 좋은 곳인데요. 저도 여기에 종종 공연을 보러 가는데 혼자 보러 가지 않고 이제는 소통하듯이 SNS에 그냥 올려요. 저 이번 주말에 어디 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 오시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연도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여기서 강연하는 것도 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고요. 아마 그걸 보고 오신 분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는 서울을 벗어나서도 가는데요. 제가 아까 해마다 저는 그 책방을 비교를 하는데 해마다 저는 부산영화제에 놀러 갑니다. 올해도 다녀왔고요. 작년에 부산영화제 갔었는데 심지어 번개를 부산영화제 가서도 저는 한번 해봤어요. 몇 분이 오실까. 왜냐면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은 책, 독립영화, 독립음악, 다시 얘기해서 비주류 문화, 또 여러분 어떤 활동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회적 활동에 관심 많은 분들이 대체로 많으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취향도 비슷하고 제가 가는 곳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부산영화제에 몇 명이 와 있을까 하고 부산의 번개를 때립니다. 해운대 시장의 봉자의 실비집이라고 제가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때도 테이블 4개를 붙여서 앉아서 자리가 모자라서 쫓겨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니었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부산영화제에 저희 책방 그 소식을 듣는 분 중에 부산영화제에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을 주로 술과 영화 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SNS 공개를 합니다. 저 오늘부터 금주합니다. 책방 오셔도 저랑 술 먹을 생각 하지 마시라. 하면 여기다 이제 제보도 써놔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가보시면 제가 이 밑에 코멘트들을 써놓는데 조건들을 써놓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술집에서 술 먹는 걸 발견하시면 제보를 하시는 분께는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인쇄된 프린터로 인쇄해서 티셔츠를 입고 다니겠다. 그런 식의 공약을 걸거든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저는 금주를 성공했고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저는 이렇게 동일해제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술자리 하자고 또 올려요. 그럼 되게 신나서 넘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주제를 오래 준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방식이 무조건 옳다거나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책방을 보는 시각이 얘는 되게 뭐 딱딱한 아이야, 뭐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공간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또라이 같아, 웃긴 애야. 그런데 뭐 내가 지향하는 바랑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 틀려도 괜찮고 뭐 누가 더 몰라도 괜찮은데 가서 한번 얘기해볼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호기심 정도를 준다면 저는 그 모임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 책방을 얘기할 때 또 저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발적 거지라는 겁니다. 제가 무려 KBS의 1시간짜리 프로에 초대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셀럽이거든요. 이때 무려 황성영 선생님과 김미화 이모와 같이 출연했었는데요.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지칭할 때 아까 책방 주인장이라고도 소개했지만 자발적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생활도 해보고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팍팍하고 빠듯하게 사람들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좋겠으나 상당히 쉽지 않구나. 그럴 바에 나 그냥 거지하지 뭐. 대신 하고 싶은 거 할게 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자발적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희 책방 오시는 분 중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임팩트 있게 자발적 거지 맞아. 나도 자발적 거지야. 혹은 자발적 거지가 되고 싶어. 아니면 예비 자발적 거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모임을 시작해보자 라고 제가 자발적 거지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솔로 무대, 무정의 솔로 무대라는 포스터가 있는데 제가 패러디를 해서
저희 책방에서 이제 자발적 거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사회는 왜 우리끼리 자발적 거지들의 양산이 나가는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되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런 모임들 꾸준히 진행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차두리 씨가 나와서 간 때문에 우리 피곤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간 때문에 피곤한 거 맞나? 우리가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돈 못 벌고 피곤하기만 한 거 아니야? 라고 토론을 해보자 라는 맥락으로 이런 모임도 진행합니다. 역시 이 포스터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자꾸 하시지만 스테판 에셀 선생님의 책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모임을 하면 제가 한 15분 정도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뒤에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의외로 자발적 거지가 되고 싶은데 사표를 쓸 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표를 왜 못 쓰세요? 라고 책방에서 여쭤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내시는데 그러면 모여서 사표 쓰기 한번 해봅시다. 해서 너 사표 좀 쓰냐? 해서 사표의 기술 이런 모임도 진행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인데요. 저 역시도 우리나라의 서울에 살면서 주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 모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너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니? 보증금 얼마야? 월세 얼마야? 혹은 앞으로의 너의 주거 계획은 어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발적 거지 모임으로 100분 토론이 아니고요. 저는 백수 토론이라고 살짝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했던 이거는 마이트 텔레비전 형식이고요. 페이스북에 가시면 제가 출연한 라이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망했습니다. 책방에서 제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쟤 왜 저렇게 살지?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거절하고 다니지? 동참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제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공개하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제 일거수일투족을 좀 공개하는데요. 제가 옷을 주로 여기서 삽니다.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동묘시장이라고요. 여기 가면은 2,000원, 3,000원이면 옷 한 벌 넣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가요. 5,000원이나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옷을 사오는데요. 같이 가 싶으면 오시라. 쇼핑 공개. 10,000원 가지고 오면 당신도 이제 패션왕이 됩니다. 그리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동묘 앞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몇 번 출구에 몇 시까지 오시고 암구원은 거지. 그래서 보통 저 얼굴을 아실 테니까 오셔서 거지라고 속삭이시면 됩니다. 몇 분이 오십니다. 저 거지. 예. 그래가지고 같이 쇼핑을 합니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의 흑역사 경연대회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다들 흑역사 얘기하는데 누가 제일 흑역사지? 연말에 12월 16일 작년 연말에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다들 좋았던 일, 뭐 송구영 씨 뭐 하는데 올해 그럼 나에게 가장 흑역사는 무엇일까?를 경연대회를 해보자 하고서 떠오른 포스터가 이거예요. 이거 검색하게 나오더라고요. 잔이라고 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채택됐던 시점이어서 1등 하신 분께는 이 교과서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공약을 걸고 모임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모임은 한 명도 안 왔었어요. 네. 반응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너무 참신하다. 나 지방에 있지만 이거 생중계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자는 0명이었어요. 앞에서 했던 모임들은 제법 그래도 참여율이 좋았거든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나의 흑역사 경연대회에 참여하시겠어요?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처음에는 잘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어렵게 발걸음을 띄고 그 모임에 앉아서 한 10분, 15분은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해도 되는구나. 진행자도 별거 없구나. 얘도 바보구나. 이런 순간부터 자기 얘기를 편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당신의 약점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만 나도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야? 하고서 안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SNS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으나 실제로는 아주 실패한 모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책방의 모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책 모임 혹은 책방에서 모임들을 진행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책방에 간판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아까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국회 송문회 하던데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기타 재벌들처럼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혼자 다 해야 되고요. 저 혼자 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오고 싶은 모임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반짝반짝 화려한 간판이라든가 혹은 되게 잘 짜여진 브로셔라든가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화를 돌렸다거나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겠으나 그게 과연 우리 책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본질일까? 라고 저는 고민을 계속 하는 입장이고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모임을 주최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저희 책방 모임을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좀 받을 거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